네, 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재승욱입니다. 어제 제가 조정 대상 지역이 갑작스럽게 해제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대부분 뭐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분들도 9월 말 정도에 주정심이 열리면 전체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네다섯 군데 정도가 풀릴 예정이고 나머지 지방들은 좀 풀어주는 것이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예측을 했는데요. 전격적으로 부산광역시는 14개 남아있던 모든 조정 대상 지역이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후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제대로 박사 TV에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 먼저 청약 1순위 자격 조건도 24개월, 2년 이상 된 통장에서 6개월 이상 된 통장으로 간소화됩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양정 1구역도 원래는 23일 9월 23일 날 뭡니까? 9월 23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려고 지금 했다가 제가 오늘 전화를 계속 해보니까 회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9월 30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좀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이유가 9월 26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조정이냐 비조정에 따라서 이 청약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세대주와 세대원 둘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세대주만 넣을 수 있지만 비조정은 세대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경쟁률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50%에서 60% 상향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그 부담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시 주택수는 무관하고 기존 주택 처분 부분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이제 3주택자부터 취득세 중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2주택까지는 이제 해운대구, 수영구나 뭐 이번 조정에 풀린 이런 지역들도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더 넓어졌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20% 30% 중과되는 비율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가 1세대 1주택 2년 거주에서 이제 2년 보유, 여기 보유입니다. 보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에 대한 오늘 기사를 아마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그럼 어디가 지금 어제 발표회에서 해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투기가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되어 있던 세종시는 지금 투기지역은 해제가 되었고요. 아마 조정 대상 지역은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가열지구 해제된 거는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쪽이 지금 해제가 되었고 세종시도 투기지역도 해제되었고 투기가열지구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경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그래서 수도권에 지금 이 5개 쪽이 지금 조정이 해제가 되었는데 아마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은 앞으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좀 풍선 효과가 아마 경기도 이 지역을 기점으로 아마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도권이라고 하는 서울특별시라든지 경기도, 인천 이런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요 경기도 쪽에서 좀 요 지역이 풀리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질 가능성이 크고 부산도 지금 해수동을 포함해서 14개구가 전부 다 묶여있던 게 다 풀리면서 이제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 없어졌다. 그리고 광주도 이제 없어졌고 대전도 없어졌고 울산도 남아있던 게 없어졌고 충북, 청주, 충남, 대구, 그 다음에 전북, 경북, 창원 하여튼 지방은 이번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결정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해제가 돼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부동산 가격 반등 시점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시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는 최근에 그 강의를 하면서 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아니면 다시 턴어라운드 하고 그다음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돼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고 가격 반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이 세 가지를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9월 21일 날 이제 해제가 되면서 9월 26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의 혈은 제가 막힌 혈은 아마 뚫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취득세 중과 지금 8% 12% 내는 이 취득세 중과 부분이 해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대출 규제 DSR이 아마 완화가 되든 해제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규제의 3종 세트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저는 해제가 되는 시점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다시 좀 반등하고 좀 떨어지는 부동산 경기 하락 국면이 다시 조금 이제 속도가 늦춰지면서 다시 상승하는 지역이 있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3종 세트가 저는 필요하다는데 일단 첫 번째가 해제가 되었다. 특히 만약에 21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부산 같은 경우 뭐 4-5군데 풀렸다라고 하면 분명히 전문가들이 이번 조치가 부동산 거래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번 전부 다 풀어야지 효과가 있을 건데 이렇게 또 분명히 나왔을 건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제는 이제 다 풀었기 때문에 지방 쪽은 확실히 숨통은 좀 트일 가능성이 크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해운대구 수영구 부산 같은 경우에는 2주택까지 취득세가 1.1%, 3.5% 사이에 내면 되니까 상당히 좀 혜택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집을 한 채 더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비율도 아마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정부의 그런 정책에 대한 이런 변화, 그리고 본격적인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피부에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마 피부에 와닿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고 나서 한 열 몇 개 이상의 그런 달라지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아마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은 이제 거래가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또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되는 게 부산 같은 경우에 2019년도 11월 아마 6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2020년 아마 초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현안도 있었고 또 부산이 또 해수동 마지막 3개 남아있던 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아마 굉장히 아마 급등했던 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2022년도 하반기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2019년도 11월 달에 부동산 시장하고는 매우 많이 다르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주지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 국면이고 그리고 갑자기 너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또 그에 대한 피로감도 아직 남아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도 굉장히 많은 지역도 많고 그 다음 금리가 그때는 2019년도는 초저금리 시대였고 지금 금리는 굉장히 상승 중이다. 아마 어제 미국에서 또 0.75% 금리를 상승했고 이 금리가 언제까지 상승할지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더 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부동산 투자 심리는 계속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급격한 상승 기대는 그래서 어렵고 집값 하락 속도는 조금 늦출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집을 살 사람 또 파는 사람이 자꾸 관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급매로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서 조금 급매를 내놓지 말까? 좀 기다려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좀 더 집을 사기가 편해졌다. 이렇게 했을 때 집을 살려고 할지 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여기에 관망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막힌 혈은 뚫린 것 같고 그다음 앞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직시하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